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무단 소액 결제 피해 예방법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간 무단 소액 결제를 벌인 해커들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가 벌어지면서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해킹이 이루어졌는지 살핀 보도가 있었습니다. KT는 무단 소액 결제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과정에서 피해 고객 휴대전화가 수상한 기지국으로 연결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KT가 운영하지 않는 가상의 기지국이었는데 해킹을 위한 불법 장비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8일 현장 조사 과정에서 KT로부터 이번 해킹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 때문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범행에 초소형 기지국인 펜토셀이 이용된 걸로 보고 앞으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전했는데요.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 결제 사태를 다뤘는데 관련해서 시청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예방법과 해외의 경우 이런 해킹 사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덧붙였다면 더욱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와이에서 무단 소액 결제에 대한 예방법과 해외 대처를 살펴봤습니다. 무단 소액 결제 피해를 예방하려면 휴대폰 소액 결제를 아예 차단하거나 한도를 최소 금액으로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와 전용 앱을 통해 소액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서비스 차단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카드사 앱의 결제 내역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제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앱으로 푸시 알림을 주다 보니 불법 기지국이 알림을 가로채기 어려운 건데요. 해외 결제가 필요 없을 때는 해외 결제 서비스를 차단해 놓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해킹이 해외 피지사, 전자결제 대행 업체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본인 모르게 통신사에 가입됐거나 개설된 계좌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명의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핸드폰이 개통되는 것을 막고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무료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킹 사고에 대한 해외 사례를 보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통신망 취약점을 이용한 금융사기 사건 발생 후 즉각 본인 확인 절차와 2단계 인증을 의무화하고 심교체, 번호 이동 시 고객에게 사전 통지를 의무화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소액 결제 상한을 건당 50유로, 월 300유로로 제한했으며 영국은 유료 정기 결제 서비스마다 2단계 동의를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와의 두 번째 주제는 지역 소멸 대응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출생률이 줄면서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이 전국에 꽤 많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겪는 욕지도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배로 1시간가량 떨어진 욕지도의 욕지초등학교. 전교생이 6명밖에 되지 않던 이 섬의 유일한 초등학교에 학생 3명이 올해 전학 왔습니다. 이렇게 무태서 섬으로 이사하는 가족이 는 건 주민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주민들은 학교 살리기 위원회를 꾸려 빈집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전입하는 이웃이 생기면 새로 꾸며준다는 홍보를 해왔습니다. 욕지도 주민들이 학교 살리기 위원회를 꾸려 홍보하고 지자체의 지원 등이 더해져 실제로 이사 온 사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욕지도에서 진행 중인 학교 살리기 운동을 소개한 보도였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겼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와이에서 지역마다 시행 중인 소멸 위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북 봉화군의 경우 국제 교류와 협력을 앞세워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의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2023년 뜨선시와 자매결연 이후 문화캠프, 이주민 가정 초청 행사, 밴도 축제 참여 등 다층적 활동이 이어졌는데요. 이후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에 선정되면서 확보된 120억 원으로 추진되는 K 베트남밸리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봉화구는 이 공간을 교육, 창업, 정착까지 아우르는 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계절 근로자로 입국한 청년들이 봉화에서 기술을 익혀 정착하고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남 강진구는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저출산 시대에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지원, 주거복지, 생활인구 확대를 아우르는 통합형 인구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특히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강진군 육아수당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출산뿐 아니라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후 양육까지 전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산후 조리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등 세심한 복지 정책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과의 세 번째 주제는 미국 화폐 속 박밀번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의 25센트 동전에 처음으로 한국계 여성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고 스테이시 박 밀번이 그 주인공입니다. 미국 화폐에 처음으로 한국계 여성이 새겨지면서 그 여성에 대해 조명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선천성 근육 퇴행성 질환을 안고 태어난 밀번은 10대 시절부터 장애인 권리운동에 뛰어들어 유색인종,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했습니다. 2014년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지적장애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습니다. 새로 발행된 동전에는 전동 휠체어에 앉아 연설하는 모습과 함께 장애인 정의라는 문구가 선명히 새겨졌습니다. 박밀번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단하게 짚고 동전에 새겨진 의미를 더한 보도였는데요. 미국 25센트 동전에 새겨진 박밀번에 대해 보도했는데 박밀번이 주도하거나 참여한 주요 캠페인 등 그의 업적을 더 자세하게 다뤘다면 보도 이해에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화에서 박밀번의 생애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미 재무부 등은 참정권, 시민권, 노예제 폐지,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20명의 여성을 쿼터 뒷면에 등장시키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박밀번이 19번째 헌정 대상자가 됐습니다. 박밀번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권리운동의 기반을 다진 인권운동가였는데요. 그는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의 3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선천적으로 근육 퇴행성 질환인 근위영양증을 앓았던 그는 장애인 인권 운동에 뛰어들어 16세 이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여러 장애인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살이던 2007년에는 10월을 장애인 역사 및 인식의 달로 지정하고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 역사를 교육하도록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의 제정 및 통과의 핵심 역할을 했는데요. 대학 졸업 후인 2011년엔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주해 장애인 정의문화 클럽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장애인 정의운동을 구체화하고 이 운동을 통해 장애인 중에서도 더욱 소외된 삶을 사는 유색인종, 이민자, 성소수자, 노숙자 등의 권익 증진을 도모했는데요. 2014년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지적장애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책 자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장암 치료 중에도 열정을 이어가던 그는 2020년 5월 19일 33번째 생일에 수술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 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